복숭아 첫 번째 수학 감소 보장.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무 손해 보장. 이것도 보험 가입 금액에 피자 하면 되죠. 세 번째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장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 곱하기 10% 이거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자기 부담 비율을 뺀 초과 금액이고 여기는 자부담이 없죠. 빼는 게. 그래서 왜 강조를 하냐면 어차피 이제 수학량감소 추가 보장이 복숭아 나왔으니까 분명히 내년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럼 수학량감소 하는 게 이것만 있냐? 아니죠. 또 다른 상품도 있잖아요. 포도에도 있고 감귤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오해 시험생들이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숭아를 마스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 나오니까 떨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공부를 쭉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조심해라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면 익숙한 시험지가 나온다니까요. 시험 문제가. 그건 뭐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조금 덕을 하긴 했어요. 약간 그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보여요, 눈에. 그때 이제 이성을 잃어버려요. 좀 더 냉정해져야 되는데 그때 이성을 잃어버려. 그래갖고 막 써 나가는 거예요. 뭣도 막 써 나가는데 이제 단서들을 곤두건대 지뢰를 설치해놨는데 막 지뢰 받고 다니는 거지 뭐. 자기는 모르고 받고 다녀. 근데 그거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다 풀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지뢰를 받고 발을 안 들어야 되는데 발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몸은 만신창이 됐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채점을 보면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고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맞는 게 이제 쓰기는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과목이 그런 정도 조금만 준비된 사람들은 합격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벙커 나다 보니까 이 과목이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공부는 많이 하니까 쉬워져요. 나중에 진짜 시험 실전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쉽게 보이기도 하고 그때 조금 냉정을 찾아가지고 주의사항 같은 거, 단서 조항 같은 거,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또 문제를 몇 개 묻고 있는 건지, 문제 몇 개 묻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 하나씩을 다 빠뜨린 거예요. 1번에 뭐뭇을 구하고 뭐뭇을 하고 뭐뭇을 쓰시오. 이렇게 되면은 각각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달리 써놓고 나머지는 이제 안 해놓고 나와가지고 왜 내가 점수를 못 받았지?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것을 구하는 게 각각의 3개씩이면 총 9개가 서술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잊어버리고 한 4-5개밖에 없는 거예요. 서술 내용이. 그러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피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의 핵심 거니까요. 평수 미평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인데 이 미는 이제 비율을 줄 때에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다. 그래서 비율을 주면은 이걸로 환산하면 돼요. 감수량으로. 그래서 하나의 과정을 더 출제자가 보고 싶어 하면 미보상을 비율로 줄 거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개를 세팅해놨는데 미보상 감수량을 줘버리면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남은 손해보장 그러면은 실제 결과주수 분의 뭐 도사주수 또는 피해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해주수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자부담이 0.05라는 거 사실. 요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가 있는 건데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과수는 나무가 전부 다 5%예요. 이전에 이제 특종이라고 하는 상품이나 적과전 종합 원이 있을 때는 나무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이 좀 달랐죠. 3%였는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5%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보험 가입 금액의 PA를 구해서 10% PA는 뭐 여기 PA과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포도는 여기에 있는 PA율과 여기에 있는 PA율이 일치했습니다. 근데 복숭아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보상해주는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더해요? 병충해 감수량이 더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세균 구명병이어야 되지 다른 병이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 여기에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그 해의 방법서를 보고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있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년의 상황인 거고 현재까지는 시험 낼 상황까지는 병충해가 여기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으니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갔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다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예를 들면 2년간 지급보험금이 또는 뭐 3년간 지급보험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우리가 10%형은 무사고 농지거나 순보험료의 50% 이하의 보험금 지급, 순보험료의 100% 이하면은 이제 15에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이더서도 안 되면은 20이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해야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해야 최대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비율이 적용됐을 때 최대 보험금이 나온다. 그 이유가 어차피 10%와 15는 진입 장벽이 있었다. 그러면 20과 30은 계약자가 선택한다. 계약자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풀 때도 당연히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은 원래는 10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다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최대 보험금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수험생이 10%가 제일 작으니까 10으로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푼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0이나 15는 진입 장벽이 있었다면 당시에는 무사고였어요. 지금은 이제 순보험료분의 보험금이라는 손해율을 구하는 게 있었지만 이 전만 해도 무조건 이제 뭐냐면 무사고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3년간 연속 또는 2년간 연속.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같이 엮어줘야만이 이 최대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에서는 이 병충해가 들어간다는 게 결정적인 단서였던 건데 이제 한번 써먹었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써먹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이제 병충해를 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다른 쪽이 병충해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벼나 감자나 고추일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고추도 나왔어요 이미 또. 근데 이제 해가 지나면은 나와도 이제 안 나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 나온 건 나온 거예요. 지금 시험 낼 때는. 근데 2년 전에 나온 거, 3년에 나온 거 그럼 지금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리바이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출제자가 가지급 보험금이 됐어라 그러면 쓰면 되는데 뭐 나머지는 이제 구하는데 뭐 어려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굳이 뭐 숫자를 한번 해본다면은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3,500만 원이었다. 표준 가격은 사실은 이제 뭐 정해졌겠지만은 꼭 표준 가격이 3,500원일 수는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원 단위 미만 절사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이 만약에 뭐 7,520kg였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있는데 미보상 비율이 만약에 뭐 10%였다. 그러면은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려면은 만 빼기 7,520 해서 곱하기 0.5
1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미호상 감수량으로 설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PA를 구하는데 문제는 병충해를 이제 얘기해야 한단 말이죠. 병충해가 아예 언급이 없다. 그러면은 병충해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구성이 안 돼 있지? 그것은 구성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병충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제 구성에 병충해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원래 복숭아는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 건데 왜 병충해가 없을까? 그 해는 이 병이 안 걸린 거예요. 그 해는 조사해 봤더니 이 병이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병충해인데 이게 명시가 돼 있다.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무게가 나와줘야 돼요. 이 수확량 중에서 뭐 1000kg이 이거였다면은 이것은 0 곱하기 0.5 해야 되겠죠. 0.5 그러면 얼마 됩니까? 500g이 병충해란 감수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최종식이 뭐가 됩니까? 수확감소는 만 빼기 7520 빼기 그러면 2480이니까 248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더하는 게 뭡니까? 500을 더해 줘야 돼요. 이건 수확감소지만 만약에 수확량 추가보장일 때는 병충해가 필요 없으니까 만 빼기 7520 빼기 248 하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나오겠죠. 피해율이 20 32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정해져야 되면은 자부담이 정해져야 되죠. 보험금을 최종 지급하려면. 그래서 자부담이 출제자가 뭐 10%를 주든 15를 주든 20까지는 주면은 지급된 보험금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부담이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만 계산해서 피해를 구해가지고 0.1 곱해서 그러면 이제 뭐 24.8에서 20.3이니까 이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보험 가입 금액이 3,500이니까 3,500 곱하기 0.232 곱하기 0.1 그것이 이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만 잘 알면 숫자 대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뭐 복잡한 식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론을 공부하실 때에 공식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5%라고 정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계약 인수를 한번 넣어가 보면은 이제 지역은 전국이죠. 다만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선과 연륙계를 얘기했고요.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계약 인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지역과 그다음에 자격과 기준이에요. 지역은 이제 전국이냐 아니냐, 자격은 금액이 200만 원이 되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가입 기준은 과수원 단위냐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에 대한 인수 제한. 그러면은 포도와 같다 했으니까 지금 금액 수령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역병, 궤양병도 포도가 있었죠. 그러면 일반 종합이 없었던 역병, 궤양병의 20%에 대한 언급을 하셔야 되고요. 고사, 그러나 고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지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인수 제한이죠. 즉 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의 20% 미만이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150주가 있는데 만약에 30주가 역병이나 역병으로 인해서 고사를 했다. 다만 과수원 정리와 시설을 구비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조치했다는 것은 구비했다는 것 그 말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퍼센트를 한번 해봐야 되죠. 20%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넘습니까?
그러면 20% 이상이니까 인수 제한이네. 미만이면 인수 이제 되고 딱 20%예요. 어떻게 또 그렇게 썼답니까? 제한에 해당한다. 이래야 되겠네요. 그죠? 그 사유를 역병으로 고사한 주수가 20% 이상이므로, 그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상이므로 비록 이거 했다 하더라도 인수를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이제 20%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가사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해야 되죠. 나 29주만 적은 걸 해달라. 그거 우리가 그 정도 들을 수 있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로 안다면은 우리 지금 원래 지금 복숭아는 한 주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포기하고 그 과수를 왜냐하면 한 나무를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심는다고 해서 왜냐하면 식재 한년이 1년이니까 10년을 갖다 심어도 1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평가사하고 이것은 뭐 큰 어려움 없이 표현은 딜이라고 했지만 딜은 가능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그죠?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29주 죽었다거나 8주 고사했다고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 주 정도. 물론 어차피 이것은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보상 받아. 역병 고사한 나무가 있어요. 아니 인수 말고 보상. 아니 이전에는 150주를 가입했겠죠. 그때 병이 없었어. 하고 이제 지금 역병이 와가지고 30주가 죽었네. 그러면 계약자가 30주 보상해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명이 역병인지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뭐 안 되잖아요. 복숭아만 해준다고 했잖아요. 병은 그것도 세구 구멍병에 의해서 죽은 것만 보상 안 해. 그러니까 안 한 대신 그냥 어차피 안 한 거니까 29주로만 보상을 하자.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은 20% 이상이므로 인수 제한이라고 써야 맞다 이 말이에요. 12번의 친환경도 어차피 우리가 복숭아하고 포도 있었죠. 친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환경과 그다음에 병인데 그 병이 역병이에요. 궤양병. 인수 관련 수확량, 과거 표준 수확량이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령 밀과 즉 지역과 수령과 채식 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다. 그러니까 이 표준 수확량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나 수령이나 채식 밀도나 과수원 조건을 고려한 거니까 즉 지령 밀과 하는데 애들을 각각 줘가지고 구하게 할 필요가 없죠. 표준 수확량을 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표준 수확량은 주는 거예요. 해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고려한 예상 수확량인데 품종 수령별 표준 수량에다가 주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MBA 머스크 베리에리가 있다. 그다음에 아니면 세단이 있다. 했을 때게 이것이 뭐 10년생이다, 5년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량이 있으면은 주수가 여기는 100주가 있었다. 여기 50주 있다. 해서 합산하면은 전체 이제 표준 수확량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이제 포도하고 다른 게 포도는 A, B, C, D, Y였는데 얘는 A, B, C, Y죠. 그래서 과거 평균 수확량, 평균 표준 수확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20년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저 2019년에 과거 수확량,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착과수, 평균, 무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 것이냐. 복숭아를 만들 때 복숭아면 포도를 내야 되겠죠, 당연히.
복숭아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요. 이럴 때 가입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가입을 했다. 5년간 다 가입을 한 거네요.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게 이제 표준 수확량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뭐 5,000, 4,900, 4,900 밀렸네요. 했죠? 4,000, 5,000. 왜 늘으냐면은 보통 수령이 늘수록 수확량이 느니까. 과수는 어느 특정한 나이가 꽉 차지 않는 한은 거의 해년마다 조금씩 느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지역도 수령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역시 표준 수확량 구할 때에 품종별 뭐예요? 수령별 이게 나온 거예요. 수령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를 거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4,850, 4,800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가입했으니까 어차피 얘는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6,100이었다. 여기가 뭐 6,000이었다. 그런데 여기가 무사고다. 그렇죠? 여기가 5,900이었다. 5,850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때의 과거 수확량은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지겠죠. 여기 과거 수확량이 만약에 6,000이었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 받지 못했겠네요. 이 농지는 그죠? 어차피 뭐 자부담이 전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과거 수확량이 5,900이 수확됐다. 그런데 이때가 무사고면은 이 무사고 농지의 과거 수확량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이 농지는 보험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안 했죠. 무사고니까 지급 안 했겠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 일반적으로 1.2배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2배라면 여기에 평년 수확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900과 4,900 중에서 이것을 1.2배가 이게 더 크니까 1.2배가 이때 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수확량으로 한다. 근데 복숭아나 포도는 그렇게 안 한다겠죠. 여기는 착과수에다가 무게를 곱해가지고 이걸로 이따 올려줘야 되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칸을 비워뒀냐면 출제자들이 각 라인에 늘 넣을 것인지.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고였는데 실제 수확량이 2,900이었다. 이때 수확량이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이 5,850의 2분의 1은 얼마예요? 2,925죠. 그러면 실제 수확량은 2,900이 수확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2,925를 이해의 뭐로 잡는다? 과거 수확량을 잡는 거예요. 보험금은 2,900으로 지급했지만 이때의 수확량은 뭘로 잡겠다? 2,925가 평년 수확량의 50%가 안 되면 평년 수확량의 50%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평년 수확량이 5,850이었으면 이때의 수확량은 뭐가 된다? 2,925가 된다. 비록 수확이 얼마 했다 하더라도 2,900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해에. 그러니까 그래서 2,900은 실제 수확량이고 2,925는 뭐가 돼? 과거 수확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뀌어요. 뭐 때문에?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적게 수확됐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라는 게 바로 평년 수확량의 50%에 안 되면은 평년 수확량의 50% 하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표에 밑에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의 50%가 넘으면 조사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 50%가
조사 수확량보다 크면 평년 수확량의 평년 수확량이 더 크고 조사 수확량이 작으면 평년 수확량의 50%로 하고 조사 수확량이 그 사이에 있으면 사이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무사고시가 나오잖아요. 무사고시에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를 한 값을 적용하는데 무사고시 수확량은 조사한 착과수에다가 어쩐다고요? 평균 과중을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도나 복숭아일 때는 뭐가 꼭 필요해? 착과수하고 평균 무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 내려면은 너무 힌트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을 냈던 거예요. 왜? 그것은 표준 수확량의 1.2배와 평균 수확량의 1.2배만 나누면은 여기에 사고 농지와 무사고 농지를 그냥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시험 문제니까 다음에 나올 때는 각각을 다 줘볼 수도 있죠. 착과수를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다 줘버리면. 그래갖고 맞추면 돼. 이거하고 맞추고 이거 맞추면 되잖아요. 맞추는 일도 아니잖아요. 시험 낼 때는. 그 대신 이걸 맞출 때 이걸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두 개 곱해서 넣는 것이 과거 수확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달랑 비워버리면 누가 생각해도 두 개 곱하란 값다고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줘버리는. 다 같이 줬는데 일종의 맞힐 수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복분자 요것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차분히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차분히 해보자 이거죠. 지금 보험의 목적은 보험료 납입일에 속한 해에 가입한 과수원에 식재된 복분자의 다음에 수확하는 거. 그런데 이제 복분자는 부르는 게 주수가 아니라 뭐라 불러요? 포기수라고 부르죠. 주수가 아니라 포기수다. 볼까요? 그런데 보상하는 손해를 봤더니 일단 하나가 y 플러스 1년 5월 31일 이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전에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y 플러스 1년 6월 1일 이후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얘와 닮은 게 뭐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죠. 무화과는 y 플러스 1년 7월 31일 이전, 즉 수확 개시 이전과 이게 뭐예요? 수확 개시 이전이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1년 8월 1일 이후죠. 이후가 수확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보험 종기를 놓고 보면은 얘는 언제입니까? 6월 20일이죠. 이것은 11월 20일이죠.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는 무화과도 물론 낼 수도 있고 복분자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억할 때 이렇게 하시고 이때 보상하는 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죠. 종합을 해줘요. 이때는 그죠? 근데 여기는 태풍, 강풍, 우박만 해주죠. 그래서 특정 방식으로 넘어가요. 종합에서 뭘로 바뀐다? 특정으로 바뀐다. 그냥 약관이 돼 있어요. 약관에. 그러니까 이것이 싫으면 계약자 가입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계약자가 인정하면 가입하는 거고 보통 약관이니까 특약이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그래서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적과전 종합하고도 유사성이 있죠. 적과전 종합도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보상하잖아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으로 넘어가죠. 몇 개가 있잖아요. 보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좀 더 한정적이죠. 이것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제한적인 특정이구나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보상의 개념도 여기서는 개수 재병됨 하지만 수는 있으면 안 되겠죠. 수확 전이니까. 그죠? 이것은 이제 개수 재병됨이 들어가야 돼. 수확이 들어가니까. 다만 최대 순간 풍속 태풍일 때는 13세크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있고요. 저장 과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분자는 저장이 없으니까 뭐 집어넣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종료 이후에 즉 6월 1일 이후에 개수 재배됨하고 최대 순간하고 이제 기타가 나와 있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하는 손해. 그러면은 7번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기타 보상하는 여기서 기타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 먹고 호강했다는 것이 유사한 건 해주되 안 유사하면 안 해주는 거죠. 이때 기타는 그 우리가 외웠던 그 10가지가 되는 거고 이때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외에는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개념이요. 만약에 6월 1일 이후인데 호우가 내렸어요. 보상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호우로 인해서 감수량이 생기면 그건 보상 안 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안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뭐 그 처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서는 이거 외에는 미보상이에요. 이거 외에는 미보상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 뭐 여름철에 뭐 냉기가 와가지고 뭐 냉해가 생기든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는 거죠. 더군다나 태풍이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람의 속도를 제한다 이거죠. 제한다. 여기는 강한 바람과 비면 되잖아요. 여기는 최대 순간 풍속 13m/s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언급해 놓을 거라 그러면 언급해 놓을 거다. 그게 없으면 이건 보상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없어 보상되는 거고 만약에 집중 호우로 인한 이 복분자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보상해 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럴 수 있죠. 태풍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호우가 발생했고 누적 감수량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누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은 하는 거지만 이건 안 하는 걸로 감수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보상해 주는 거 미보상으로 이거 미보상 처리해야 되죠. 안 해주니까 미보상. 이거 미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생기는 감소량은 미보상으로 몰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해주고 태풍 해주고 호우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 여기까지는 괜찮죠? 일단. 그리고 사실은 이 과수에는 원래 경작불능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처음 등장하네요. 경작불능 보험금. 과수에 있는 거죠. 유일하게. 그죠? 네. 과수에 유일하게 있는 거.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요건을 뭐다?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해야 돼요. 지급 보험금, 그죠? 그다음에 계약 관리 세 가지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는데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선은 지급 요건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식물체 피해율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 식물체가 피해가 65% 이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뭐 DB 졌거나 그죠? 근데 그 DB 전 이유가 거름의 과다나 또는 통상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그럼 미보상이죠. 그것은 순수한 자연 재해로 발생하거나 그러면 가장 명확하게 알기 쉬운 게 뭐냐면 가뭄이라는 해는 명확하게 하시죠. 그 지역의 가뭄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을 것이고 시적으로 개울가 근처에도 물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여름 되면은 거의 가뭄 생기잖아요. 근데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렸어야 되는데 계약자가 또 얘기를 해보면 와, 나 물을 3번이나 퍼 올렸다고요. 누가 안답니까? 다 마을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요? 한번 넘어가야지 또. 뭐 한번 알아봅시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랬다는데 어차피 근다 해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안 근다도 알 수 없는 건데 굳이 알 수 없는 걸 추적할 필요는 없잖아요. 추적 60분도 아니고. 그러십니까? 고생하셨겠네요. 그런데도 물이 딸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약간 섹터를 넓혀요. 그러면 낙동강 주변에도 물이 많았던가요? 영산강 주변에도 물이 많았던 건가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강우량 부족으로 건조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겠네요. 그때 이제 벼들이 올라와 있는데 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얘들이 고개를 안 숙여요. 든 게 없으니까 예물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에 벼의 현장은 걸음이 말아서 쓰러졌거나 먹노른자가 먹어가지고 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서 있는 놈도 불안한 거고 쓰러진 놈도 불안한 애들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정말 잘 부러울 정도예요. 와, 막 황금 쫙.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 피해가 자부담을 초과할 건지. 그래서 그게 잘 믿기지 않으니까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해가지고 무게를 달아본단 말이에요. 수분도 재보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표본 조사를 할 때는. 수량은 이삭수를 세가지고 하나 꺾어서 건전잎 쭉정이 떼내고 건전잎만 세면 돼요. 그래서 그걸 지수를 내서 넣으면 되는데 표본 조사 그다음에 이제 수학해야 되고 이제 전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입장 곤란해지 서로가 곤란한 거예요. 전수사 했다면은 하루에 2농지도 못 합니다. 필지를 2개도 못 해요. 왜냐면 그거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수확량을 계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거의 전수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회사에서는 정 안 되면 전수하라. 실제 전수할 때도 있어요. 계약자하고 정말로 계약자가 너무 까다롭거나 너무 억지를 부린다거나 하면 우리 전부 썹시다. 그래가지고 날짜 어기면 안 돼요. 꼭 컴바인 넣을 때 연락 주셔야 돼요. 안 주면 나 그냥 보험금 오고 다 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현장에 가면은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현장에 남아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조사가 안 끝난 농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이 전수사에 매달려 있으면은 인력이 굉장히 낭비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식물제 피율이 65% 이상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뭐 보면 알잖아요.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것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면적 피해율로 많이 얘기합니다. 면적 피해율로. 그러면 이게 그래서 시험에서 면적 피해율이 나오면 이것은 이 면적만큼은 아예 피해가 다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나 원래 이론은 그렇잖아요. 면적이 있을 때 이만큼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식물체가 전부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갔는데 현장에 갔는데 면적이 2분의 1이 지금 만약에 피해가 있다. 그런데 면면이 보면은 다 피해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면적에 피해 받은 면적은 이만큼인데 그게 얼마만큼 손해가 있느냐가 손해 정도 비율이잖아요. 그죠? 면적 대비 그 면적만큼이 어느 정도 손해가 났느냐, 50%냐, 60%냐 이런 개념이죠. 근데 면적 비율 여기서 2분의 1이 피해가 났는데 이 피해율이 65%다. 이건 경불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50%가 전부 하면은 식물 치비율 50%밖에 안 되는 거죠. 면적 피해율 얼마밖에 안 돼?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래서 면적 피해를 할 때에 전체 가위 면적, 재배 면적의 65%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런데 이때 만약에 1000제곱인데 650제곱이 피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건데 이 편제곱 중에 보통 요즘에는 농기구도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약 같은 거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친환경이나 GAP 농산물, 친환경은 약을 안 하니까 친환경 여직점만 쓰고 GAP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해요. 농약을 사용하긴 하는데 횟수하고 시기와 수확기에서의 사용 시기를 조절하는 게 GAP 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세이프티. 안전하다의 개념은
사실 친환경보다는 우리는 GAP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농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친환경보다는 GAP가 더 안전하다라고 보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항상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친환경 유기농 그러면 끝나는 농산물은 그럼 끝나는 거죠. 친환경 유기농 그럼 끝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정말 친환경 유기농이 그만큼 수확량이 생산이 되는 거냐 하는 거 그리고 안전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친환경 유기농이지만 저녁에 약하고 낮에 멀쩡 저녁에 약하고 낮에 멀쩡하면은 발견이 안 되죠. 그러다가 출하를 할 때에 또 좀 이상하다 잠깐 와봐라 하고 검진해 보면 농약이 나와. 어찌 나온다냐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왜 나만 걸렸다냐 옆집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확률의 게임이죠. 랜덤이다 보니까 어찌 나만 걸렸다냐. 그렇죠. 옆집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랜덤으로서 할 때에 이제 발각이 돼서 요즘엔 PLS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 그 명칭이 있어요. 농약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있는데 거기까지가 가는 거 좀 어렵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 면적이 일부라도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 65%못 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면적이 이것인데 그 면적 내에 일부라도 다른 공간이 있었다. 재배가 안 됐다. 그럼 이것이 미보상이잖아요. 어쨌든 미보상을 빼면 여기서 빠져야 되겠잖아요. 그런 개념만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급보험금 뭐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급액 또는 비율. 정해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되어 현장에 갔을 때 계약자들이 벌써 이제 우리가 강의를 제가 뭐 6년 차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만 했겠어요. 또 뭐 농업 현장 가서도 기술센터 가서도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조금씩 이 보험을 알아요. 이론을. 그러니까 너무 계약자가 많이 알아도 우리 영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해요. 사실은 너무 보급이 많이 돼도. 여러분 만약에 계약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과수원도 할 수도 있고 뭐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실제 평가사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평가사들은 그래도 이해하니까 그냥 맡겨버려요. 그냥 알아서 적당히 피해를 잡아주라 하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안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은 갔더니 열 몇 패치가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아니 경부를 주라는 거에서 아니 이 양반이 경부를 어떻게 한다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부담 빼고 다 받는 거죠. 보험금을. 그때 이제 어설프게 하면 사람 큰일 나겠구나 아는 게 뭐냐면 자부담이 몇 종류가 있어요? 10, 15, 20, 30, 40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전손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비율은 90이죠. 85죠. 80, 그다음에 70, 60이잖아요. 보상받는 비율이. 그러니까 합하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전손 전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는 최대 금액이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화재나 이런 것은 달리 농작물은 90%를 보상받는 경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완전히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자부담 빼고 90%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농지가 그렇게까지 안 간다니까요. 중간에 걸려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벼 같으면은 경작 불능이 걸려 있고 수확 불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되면 수확 감소라 가야 되는데 수확 감소는 결국 무게를 달잖아요. 무게 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확을 해서 무게를 달 거란 말이에요. 달면은 빈 껍질도 무게가 나가요. 빈 껍질도. 그러니까 개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전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은. 정말 다 타버렸다 그냥 완전히 다 타버렸다 화재가 나서 그러면 전손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경부는 뭐냐면 보상 받는 것에 대략 2분의 1 수준 그래서 얼마 받아요? 45% 그죠? 여기는 얼마예요? 42.5% 그다음에 여기는 40% 35% 30을 받는 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경불에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면 보험 가입 금액의 45%예요. 그런데 계약자는 경불이니까 농사 못 지니까 얼마 주라? 10% 가입형은 90%를 보험금을 주라.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빼고 90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놀라는 거죠. 더 이제 가슴이 놀라는 거죠. 아닙니다. 경작 불능은
그렇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고요. 자기 부담이 10%면 거기 90%에서 다시 2분의 1을 감합니다. 그런 게 있냐고. 그게 있는 게 바로 농작물 재보험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럼 나 인정 못이야. 그러면 인정 못하면 좀 더 계시면 수학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디? 재현율이요. 65% 이하일 때, 미만일 때에 그때 지급하는 건데 그때도 100%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 15를 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보험금이 60%예요. 나는 그것도 인정 못 하겠는데 그러면 무게를 답시다. 전수서 해가지고 무게가 쭉정이도 안 나가고 하면은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아무리 높아도 이 비율만큼 높지 않겠죠. 수학을 해가지고 다 타버리고 다 묻혀버리기 전에는 어쨌든 수학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무게가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42.5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조정한다? 42로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경작불능보험금에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경작불능을 계약자가 신청하면 안내를 해야 돼요.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 우리가 보면 조서서에 나와 있어요. 자부담은 있으니까 45%인데 계약자님은 20% 현금으로 4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게 되면 이 농지가 가치가 하락해서 다음에는 인수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 제한 농지가 된 건 없는데 제가 이제 평가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점이에요. 경작 불능을 하고는 싶은데 원래 수학 감소는 평수 미평해 가지고 미보상이 있잖아요. 감수량이. 근데 경불에는 지금 미보상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러면 계약자가 잘못해서 경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경불은 경불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미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제가 볼 때 경불도 미보상을 정리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건 한꺼번에 확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경불이 될 정도면은 계약자의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계약자가 책임이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작불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요. 회사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계약자가 다른 논에 비해서 다른 밭에 비해서 다른 양파에 비해서 뭔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경불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게 회사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평가사에게 무언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경불을 하지 말고 피해율을 45까지만 안 가면 되잖아요. 즉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10%이면은 여기를 40으로 안 하면은 경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보상을 넣고 피해는 잡더라도 미보상을 넣어서 여기서 낮추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미보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근다해도 자연재해 때문이라면은 그 지역 전체가 피해를 봤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된 것도 있고 물론 태풍의 진로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피해를 주고 지나가진 않아요. 어느 지역은 좀 더 심하게, 어느 지역은 좀 약하게 피해를 주고 지나가겠지만 또 산사태가 나도 일정 지역만 산사태에 매몰되는 것이지 옆에는 매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익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여서 증명하기는 쉽진 않지만 뭐 그렇게 있다. 그래서 경작불능은 이렇게 한다라는 정리고요. 세 번째 뭐냐면 계약관리.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환급해 줘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중간에 끝난 건데 지금 수학기까지 안 갔는데 환급은 없게 돼야 되는 것이죠. 환급은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경불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우선은 과수는 경불이 없는데 복분자는 경불이 있다. 반대로 밭작물은 경불이 있는데 차는 경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과수 중에는 복분자가 경불이 있고 밭작물 중 차는 경불이 없고. 과실손해보장이 복분자도 과실이죠. 과실손해보장이 이제 6월 1일부터 수학기 6월 20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잠시 후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